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어제 4월 16일은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한덕수에 관련된 세 가지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덕수가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이제 헌법적으로 부당한지 따져봐야 된다 해서, 저거 임명이 아니지. 저거 갑자기 고유명사가 생각이 안 나면 치매 초기 증상이라 그러는데, 지명한 거를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9대1 만장일치로 인용이 되어서 지명된 건 이제 정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한덕수는 이거 이외에도 지금 지탄받을 내용이 너무 많은데, 대선 전까지 선거 관리하는 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인 개별 헌법기관을 지가 뭔데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9대1 만장일치로 인용한 걸 한마디로 이 말한 거예요. 한덕수한테. 야, 한덕수, 너 뭐 돼?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심각한 건데, 한덕수가 지금 광폭 행보를 한다, 관세 전쟁을 자기가 정리하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지금 세계 각국은 이 관세 전쟁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어요. 최대한 늦추면 미국이 지금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국내 상황이 이 관세 전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보도가 쏟아졌는데, 미국의 시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트럼프를 끌어내리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불리해지고 있고요. 관세 전쟁을 지금 말한 대로 해버리면 미국 사람들의 소비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망이, 만약에 그렇게 관세를 때리게 되면 자폭이 되는 게, 미국 내에서 아이폰을 소비하면 아이폰 하나의 가격이 300에서 500만 원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은 세계 각국이 전부 다 최대한 늦추려고 하고 있어요. 먼저 나서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한덕수는 관세에 대해서 협상하자면, 나는 지금 다음 대선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어, 나 못하겠어,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최대한 유리한 나라가 어쩌면 한국인데, 이 새끼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뭘 잡아 뜯길지 모르면서. 그래서 알래스카에 몇십 조를 들이붓는다라는 말도 있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미국에 나라 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당의 의원님들이 잘 해주시겠지만,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여론이 형성돼야 됩니다. 한덕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선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해 라는 여론이 하루빨리 크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려드리고요. 또 이제 어제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한덕수가 대통령 기록물 관장을 임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여기 임명하려는 사람이 문제예요. 자, 어제는 4월 16일 세월호 11주기였습니다. 11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7시간 동안 박근혜의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때 그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묶어버려가지고 30년 동안 열람을 못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장을 쳐서 저거를 본다고 해도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제목하고 내용을 다르게 지정을 해가지고 보관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쳐서 대통령 기록물 보여줘 해도 제목 목록을 보고 이 제목인 걸 보여줘라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1년이 지났는데도. 한독수가 대통령 기록물 그 관장으로 임명하려는 자가 그때 황교안이 지시해서 그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관련 기록들을 묶어가지고 못 보게 증거인멸하려는 겁니다.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여튼 그냥 한독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헌법 위반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오죽하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한독수 최상목은 걸어다니는 위헌이라고 그러잖아요. 걸어다니는 위헌. 어제 법사위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거기서 또 최상목이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항상 그렇듯이 그 청문회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일요일 아침이나 월요일 아침에 그 주말에 별 소식이 없으면 제가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좀 미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독수 이놈이 하나 하는데 몇 분이 걸린 거야? 6분? 여튼 한독수 이자가 느릿느릿한 말투로 조곤조곤 말하고 생긴 것도 어눌하게 생기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자 위험한 자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짓을 너무 많이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독수 최상목 쌍탄핵을 시키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지. 자, 그리고 오늘 그 괘씸하게도 권한대행 주제에 입법기관에서 날아온 서류를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려보낸 것들을 재표결하는 날입니다. 본회의에서. 이것도 위헌이에요.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되면 국회에서 돌아온 법률을 이거는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대여섯 번 써도 많이 썼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부권을 지가 혼자 지금 몇 개를 쓴 거야. 최상목, 한독수. 자, 근데 이거 조금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게 제2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중에서 뭐가 있냐면 쌍특검법이 있습니다. 그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이 있는데 이걸 오늘 재표결하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어진 게 민주당 쪽에서 그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두 군데 들으라고 한 말 같은데 제2요구권으로 다시 돌아온 이 쌍특검법이 통과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108명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상황이 재밌어졌습니다. 지금 이 특검법은요, 특검 담당자를 제3자가 추천하는,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법안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오늘 재표결에서 통과 안 되면 정권 바뀌고 나서 제3자 추천도 없애고 내용도 훨씬 강력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 상황이 굉장히 재밌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오늘 어떻게 될지. 제가 자고 일어나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6월 3일 대선 결과는 다들 너무나도 당연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예비 후보님이겠죠? 예비 후보님이 당선되시겠죠? 당선되시면 특검법을 거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의된 거 순한맛 특검법 안 받으면 너네 2달 뒤에
훨씬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굉장히 올바른 협박입니다. 올바른 협박. 조금 더 다른 표현 없나? 바람직한 협박입니다. 그래서 이 쌍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둘 다 참 나는 이거 거부하는 명분 자체가 너무 웃깁니다. 그리고 이거 난 요즘 참 국민의힘 소식 전할 생각만 하면 웃음밖에 안 나. 자, 빅텐트니, 그랜드 텐트니, 반명연합이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뭉치자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다들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삐걱대고 있고요. 각 주자별로 던지는 말도 다르고요. 말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공약도 보면 막 던져. 이 많은 사람의 그 공약을 제가 일일이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대선이 아니고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여튼 어떤 대선이든 간에 민주당 후보가 그런 공약을 발표했으면 포퓰리즘이라고 개같이 물어뜯었을 공약들이 국민의힘에서 줄줄줄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치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단어를 보고 이거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중적인이라는 뜻이잖아. 포퓰러가. 그러면 포퓰리즘이면 대중을 위한 건데 그게 왜 부정적으로 자꾸 쓰이지?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이거 검색 좀 해봐야 되겠다. 검색해보고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여튼 국민의힘은 지금 여튼 경선은 8명이 확정이 됐고요. 의자 뺏기를 한다는 소리도 있고 조를 짜서 뭘 한다는 소리도 있고, 난 여튼 이 8명 경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홍준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런 게임 따라갈 순발력이 될라나 모르겠네. 김문수도 그렇고. 홍준표, 김문수 둘 중에 누가 나이가 더 많지? 홍준표 나이를 모르겠네요. 김문수는 51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여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경선에는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 경선은 개꿀잼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없는 인물로 정말 큰 흥행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은 흥행이긴 하지만 오늘 희한한 단어가 많이 나오네. 바람직한 협박, 망할 것 같은 흥행. 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단어들이네요. 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이제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시작을 했는데, 자, 분열은 필패라고 세 후보가 모두 입을 모았고요. 그리고 경선 룰에 셋이서 같이 서명을 하면서 분열은 필패고
승복하여 지지선언하고 돕겠다라는 결의를 다지고 셋이서 동행해서 그 세월호 그 추모 현장에 같이 갔습니다. 그 현장에 국민의힘 경선 주자도 없었고요. 한덕수도 광폭 행보는 개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선 분위기 자체가 참 민주당은 화기애애하고요. 김동연 도지사도 경선 룰에 불만이 있다라는 거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한 번 흘러나왔을 뿐 발목 잡는 그런 건 없었고요. 물론 언론 보도는 발목 잡는 것처럼 나왔지만 외견상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정말 좋은 표정으로 악수하면서 경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지. 지난 경선 때 이낙연 생각하면 어우 진짜 또 열받네. 뭐 이낙연 그 그랜드 텐트에 그 이낙연 끼워주려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낙연은 그 범진보 진영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지난 경선 때 보인 행태, 경선 이후 보인 행태, 나가서 창당 이후 보인 행태 때문에 비호감도가 너무 높은 정치인이고, 여기에 더불어 원외 정당이에요.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정당이에요. 비호감도가 높은 의석수가 한 석도 없는 정당의 대표를 굳이 빅텐트든 그랜드 텐트든 뭐 스몰 텐트든 뭐 밥상 덮개든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 끼워주려나? 참 그런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나도 참 그렇습니다. 여튼 양당의 경선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해석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해석이 너무 분분한 일이 어제 뭐가 있었냐면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경호처가 또 막았어요. 또 막아서 10시간 대치 끝에 물러났습니다. 왜 경찰은 이제야 갔으며 경호처는 도대체 왜 또 막는지, 이 이유에 대한 해석이 너무 분분해서 제가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도 딱히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도대체 경호처 직원들은 왜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을 막는지 이유를 물어봐도 말을 안 해준대요. 저거를 6월 3일까지 기다려야지 저걸 할 수 있는지. 지금 어제 청문회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잘라서 소개하는 이제 경공 뉴스 특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박지원 의원님이 최상목에게 호통을 친 게 윤석열 체포하러 갔을 때 왜 지휘권 발동해서 경호처 물러나게 하지 않았느냐, 굉장히 크게 호통치셨거든요.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한덕수가 지휘권 발동해서 경호처 그거 압수수색 막는 거를 철수시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덕수 최상목은 생각할수록 열받네. 오늘도 한덕수는 어디 가서 대통령 코스프레나 하고 있고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데, 압수수색 막을 명분도 없는데 그거를 경호처가 둘러싸서 막고 있고 정당한 영장을 집행하는데 그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일관됩니다. 해야 되는 건 안 하고 하면 안 될 걸 골라서 하고, 광폭 행보를 해서 어디를 방문할 게 아니고요. 얌전히 총리실에 앉아가지고 그 대선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헌법기관을 본인이 지명할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다가 도장을 찍어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러 갔는데 위법하게 그 영장 집행을 막으면 위법하게 영장 집행 맞는 사람을 지휘권을 활동해서 철수시켜야 됩니다. 완전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자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은 대선 나오려고 뭐 어떻게든 대선에 나오려고 그런 행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대선 나와도 일주일 못 버팁니다. 이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같은 사람을 떠올리더라고요. 평생 관료로만 살아오던 선출직이 아닌 관료로만 살아오던 사람들은 정치 선거판 못 버팁니다. 저도 누구를 떠올렸냐면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다가 본인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낙마했습니다. 스스로. 못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두드려 패도 버텨내는 내공이나 힘이나 혹은 뻔뻔함이나 가증스러움은요, 오랜 정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그거 갑자기 짠하고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한덕수 만약에 지금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그 시나리오,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당대표래, 대권주자가 선출이 되면 그 선출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그리고 한덕수, 그리고 이낙연, 그리고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단일 후보를 낸다라는 시나리오가 어디서 흘리는지 모르겠는데 흘러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거기서 일주일도 못 버티고 스스로 물러납니다. 근데 스스로 물러나게 될 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멈추게 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얘 트럼프한테 조종당해가지고 나라 팔아먹을 수 있어요. 미국에다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도 뭐 사람인지라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로 펼쳐질지도 생각도 많이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 됩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당들의 의원님들이 마음 편히 역풍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는 광장에서 그분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마음 놓치는 말되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고요. 다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큰 정당이어서 가벼운 언행, 심한 언행, 뭐 가벼운 태세 전환을 하기는 뭐 힘들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거 하라고 만든 조국혁신당이 있으니까 알아서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압도적 지지를 보냅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윤석열의 형사재판 소식이에요. 지난 월요일에 윤석열이 또 이제 혼자 엄청 떠들면서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이제 뭐 담을 넘은 국회의원들은 뭐 이 쇼였다느니 뭐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뭐 검사들한테 훈계질하고
판사한테 훈계질하고 난리 엉망진창이었다 그러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선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있을 그 재판을 중계를 할지 안 할지 판사에게 다시 공이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번 주 평일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이 지기현이라는 판사에 대해서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포토라인에도 세우고 재판도 생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 윤석열이 삽질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에게 대선 정국이 불리해지니까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가게 베트남에서 유학 와서 이제 알바하는 직원이랑 밥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이 친구가 한국말을 더 잘하고 싶고 느는데 고민점이 있어서 저랑 이런저런 수다를 많이 떨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자기 나라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한국의 상황이 궁금하니까 저한테 이제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날 대화의 끝이 이랬어요. 언니가 좀 속상한 게 있어. 아니, 너가 한국 사람도 아닌데, 계엄령, 탄핵, 이런 단어를 너가 왜 알아야 돼? 이러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이런 거 어려운 단어고, 알기도 힘든 단어인데, 이런 거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이런 정말 외국인들이 알 필요가 전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아니 베트남 사람이 한국의 그때 당시 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를 왜 알아야 되며 그 다음에 대통령이 얼마나 미친놈인지 아니 이거는 뭐 보도가 워낙 많이 돼가지고 뭐. 근데 저는 똑같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박근혜 탄핵 때요. 아니 대통령실에 무슨 수석 수석이 왜 이렇게 많아? 하면서 그 수석들의 이름까지 다 알게 된 거야. 우리가 왜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은 공직자의 종류 그리고 그 공직자의 이름 뭐 기타 등등 우리가 평소에 생활할 때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우리가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이 누군지를 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방통위원장, 방심위원장이 얼마나 진짜 재활용도 불가능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쓰레기들이라는 걸 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법제처장을 이름을 또 왜 알아야 됩니까? 헌법재판관 이름이야 탄핵 전국이니까 알 수도 있다 쳐도 법제처장 이름을 우리가 왜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장을 또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수처장 얼굴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봐야 됩니까? 검찰총장도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세상이 편한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고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뭐 언뜻
떠올리기도 힘들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기관들, 기관장이 청문회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심하게 많이 나왔어요. 저 기관을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정상화시키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쉽지 않은 기관이 없어요. 쉽은 기관이 많은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는 국회 단전 단수를 알아봤고요. 국방부 장관은 내란 최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요. 어지간하면 내란 우두머리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어요. 방통위원장은요, MBC 사장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로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유용해가지고, 이거 카드 깡을 했고요. 방심위원장은요, 모든 가족을 총동원해가지고, 야, 이렇게 민원을 넣어라. 그래야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민원 사주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뻔뻔하게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요, 탄핵시켰는데 검찰에서 본인들이 수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달라 그랬는데도 죽어도 못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란에 얼만큼 가담했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 만큼 심각한 자인데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공기업에 대통령실 보좌관 출신들이 그것도 탐사 보도 결과, 탐사 취재 결과 김건희 라인인 사람들이 곳곳에 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감원장 이름을 내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근데 금감원에 검사가 왜 갑니까? 금감원장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3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철저히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감원장은 금융에 깊이 관여해서 아주 높은 직책에서 전체를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 아니면 금감원장이 누군지 모른대요. 진짜 이게 나라 꼴이 이렇게까지 들쑤실 수 있는지 참 조국혁신당 창당할 때 남은 윤석열의 임기가 3년이어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죠. 저는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년은 너무 짧다. 지금 이재명 예비후보님이 대통령 당선되시면 이렇게 철저히 망가뜨린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5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4년 중인제 개헌돼서 저는 8년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그 뒤에 8년까지는 모르겠지만 4년은 김경수 전 지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내 호감 때문이에요. 아, 아니, 준비했던 뉴스를 다 말하고 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쏟아낸 게 지금 10 한 5분이 넘은 것 같아요.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국민의힘 경선을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국민의힘 앞으로 있을 경선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 갑자기 급 기분이 좋아집니다. 야, 이거 힐링된다. 야,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화가 날 때는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상상을 하세요.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한동훈이 같이 의자 뺏기 노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의자 뺏기 놀이하다가 한동훈 저 가발 저거 어떡하지? 그 상상하니까 더 재밌다. 생각도 못했다. 저거, 야, 야, 음, 그런 것도 있구나. 더 길어지기 전에 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제 유튜브 통계를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통계 자료가 뭐냐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었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갑자기 구독자 수가 늘어나거나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나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확 줄어요. 이게 1분 10초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 구독자가 확 늘고 그 조회수가 확 늘었는데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그렇게 낮았던 1분 10초대에서 지금 2분 10초, 2분 30초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길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여서 그 길게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수익 구조를 제가 아직은 수익이 한 푼도 나지 않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길게 봐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봐주신 분, 특히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으시겠지만 원하시면 뽀뽀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